8에서 11번으로 한번 가서 지문을 읽어야, 그쵸? 우리가 9번 문항 질문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11번 문항에 보기가 나와 있어요. 여기에 맞춰서 해석하라는 거지. 자, 그래서 보니까 자, 일제 말기부터 해방 직후. 자, 시대적 배경이죠. 자, 이태준의 체형을 담은 자전적 소설이다. 이렇게 씁니다. 자전적 소설이다. 작가는 문화예술이나 의복, 심지어는 개인의 취미일까지 모든 것이 통제되었던 전시의 사회상을 그리면서 자, 그래서 지금 뭐냐 모든 것이 통제되던 전시의 사회상. 전쟁할 때 전자죠. 시자가 때 시자고 전쟁의 사회상을 그리면서 군국주의에 의해 인류의 문화가 유린되고 있다는 자신의 생각을 낸다. 그래서 군국주의에 의해서 문화가 유린되고 있다. 한편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억압으로 인해 침묵할 수밖에 없었지만 일제에 적극적으로 영합하지는 않았으며 일본어로 문학을 창작하는 일만큼은 피하고자 했던 자신의 비협력적 행위에 대해 저항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주인공이 억압으로 인해 침묵을 해요. 그러나 일제에 적극적으로 영합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본어로 문학작품을 창작하는 일을 피하고자 합니다. 이거를 이제 비협력적 행위가 나지 이것이 이제 일제에 대한 저항적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어떤 문인들이 나와서 일본어로 막 이야기를 하고 뭔가 군국주의에 편협하려고 할 때 주인공은 거기에 편승하지 않고 아마 침묵으로 일관하고 거기에 협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자, 그래서 보면은 자, 시국협력에 대한 강요를 피해 시골에 지내던 현은 자, 시국협력에 대한 강요를 피해서 시골에 온 거야. 자, 현이라는 인물이 주인공이죠. 문인보국회에 참석하는 전보를 얻고 서울로 올라간다. 자, 결국에 이 문인보국회 바로 뭡니까? 시국협력에 대한 강요죠. 그렇지? 자, 부민관인 회장의 광경은 어마어마합니다. 모두 국민복의 예장을 찾고 총독부 무성각하, 조선군 무성각하 예복에 군복에 서슬이 풀었고 일본 작가의 누구, 만주국 작가의 누구, 조선문단이 생긴 이후 첫 어마어마한 집회였다. 현은 시골에서 이제 현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자, 낚시질 다니던 지능 묻은 저고리에 바지만은 플란네를 입었으나 국방색도 아니요 각반도 차지 않아 자기 복장은 시국 색조에 너무나 무감각했음이 변명할 여지가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협조 안 하는 거야 지금. 그러나 갑자기 변장할 도리도 없어 그대로 진행되는 절차를 바라보는 동안 현은 차차 이 대회에 일종의 흥미도 없지 않았다. 흥미가 있었다는 거야. 뭔가 흥미가 거리가 생긴 거지. 현이 한동안 시골에서 붕어나 보고 꾀꼬리 났던 단순해진 눈과 귀가 이 대회에서 다시 한번 선명하게 느끼거든 파쇼 국가의 문화행정의 야만성이었다. 자, 그래서 이제 문화행정 어떤 문화에 대한 야만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지. 어떤 각하짜리는 심지어 히틀러의 말 그대로 문화란 일단 중지했다가도 필요한 때엔 일조일석에 부활시킬 수 있는 것이니 문학이건 예술이건 전쟁 도구가 못 되는 것은 아낌없이 박멸하여도 좋다고 하였고 자 우리가 독일에서 봤던 것처럼 문화가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군국주의에 의해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군국주의에 의해 문화가 유린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문화의 생산자인 시인이며 평론가며 소설가들도 이런 무장각하들의 웅변에 박수같이 할 뿐만 아니라 다투어 일어서 쓰러져가는 문화의 옹호이기보다는 관리와 군인의 저속한 비위를 할 게만 혓바닥에 침을 말리었다. 자, 그래서 지금 비판적인 태도가 보이죠? 자, 그리고 현의 마음을 치근케 한 것은 그 피끼없고 살 여인 만주국 작가의 서투른 일본말로의 축서였다. 그 읽지 않은 외국어의 부자연하게 움직이는 얼굴은 작고 슬프게만 보였다. 조선 문인들의 일본말은 되게 유창하였다. 서투른 것을 보다 유창한 것을 보니 유쾌해야 할 터인데 도리어 얄미운 것은 무슨 까닭인가. 편승을 하고 있는 모습에 친일하고 있는 모습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제 소리 이외에 옮길 줄 모르는 개나 도야지가 얼마나 명예스러워 싶다. 즉 친일을 하고 있는 이런 조선의 문인들이 그 개나 돼지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약소 민족은 강대 민족의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부터가 비극의 감수였던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일본 작가들의 축사나 주장은 자연스럽게 보이고 옳게 생각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었다. 현의 생각엔 일본인 작가들의 행동이야말로 이해하기 곤란하였다. 한때 유종열행 같은 사람은 일본 이름을 한문식으로 적은 거죠. 지금. 이거 일본 사람입니다. 그죠? 일본인 작가 유종열. 동포여 궁극주의를 버리라. 약한 자를 학대하는 것은 일본의 명예가 아니다. 끝까지 이 인륜을 윤회할 때는 세계가 일본의 적이 될 것이니 그때는 막아는 것이 조선이 아니라 일본이 아닐 것인가 하고 외치었고 한때는 히틀러가 조국이 없는 유태인들을 추방하고 진시황처럼 법문용례를 빙자해 철학문학을 불지를 때 이것에 제법 항의를 결의한 문화인들이 일본에도 있지 않았는가?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찍소리도 없는 것인가? 물론 그네들도 양심 있는 문화인은 상당한 순환일 줄은 안다. 그러나 너무나 무사태평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에서 펀뜩 박수 소리에 놀라는 현은 차츰 자기도 등단해야 될 그 만주국 작가보다 더 비극적으로 얼굴에 근육을 경련시키면서 내용이 더 구린 일본어를 배설해야 될 것을 깨달을 때 또 여태껏 일본 문화인들을 비난하며 있던 재속을 들여다볼 때 내 자신은 무엇냐? 내 자신은 무엇처럼 여기와 앉아 있는 거냐? 현은 무서운 꿈속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기가 싫어하는 그런 행위를 해야 돼. 일본어로 일본을 예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와버린 거지. 뛰어도 그 자리에만 있는 꿈속이처럼 현은 길을 쓰고 뛰듯해서 겨우 자리를 일어섰다. 일어서고 보니 걸음은 꿈과는 달라 옮겨지었다. 모자가 남아있는 것도 의식하지 못하고 현은 모든 시선이 올가미를 던지는 것 같은 회장을 슬그머니 빠져나오고 말았다. 어찌 될 것인가 의장 가야마 선생은 곧 내가 나설 순서를 지적할 것이다. 문인보국회 간부들은 그 어마어마한 고급 관리와 고급 군인들의 앞에서 상시하는 내 이름을 외치면서 찾을 것이다. 위에서 누가 내려오는 소리가 난다. 우선 현은 변소로 들어섰다. 내려오는 사람은 절거덕절거덕 할 소리가 났다. 바로 이 부민은 식당에서 언젠가 한번 우리 문인들에게 너희가 황국 식민으로서 충성하지 않을 때는 이 칼이 너희 목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던 그 우리 동포인 무슨 중자인가 그자인지도 모르는데 절거덕 소리는 변소로 들어오는 눈치다. 자, 우리 동포였어요. 그렇죠? 근데 그 우리 민족을 억압하고 있는 거지. 현은 대변소 속으로 들어섰다. 한참 만에야 소변을 끝낸 칼소리의 주인공은 나가버렸다. 그러나 그 뒤를 이어 이내 다른 구두 소리가 들어선다. 누구이든 이 속을 엿볼 리는 없을 것이다. 현은 그 시골서 낚시질을 가던 길, 산등성에서 순사 부장과 맞닥뜨릴 때처럼 꼼짝 못하겠다. 병기는 씻겨 내려가는 시기나 상당한 무더위를 독하도록 불결한 내가 현은 담배를 꺼내 피워 물었다. 아무리 유치장이나 감방 소기로 이다지 좁고 이다지 더러운 공기는 아니라 싶어. 자, 그래서 지금 자기가 있는 이 변소가 유치장이나 감방보다 더 심하다는 거지. 자, 사람이 드다는 곳이고 용무 이외에 머무르기 힘든 곳은 변소 속이라 느낄 때 혀는 쓴 웃음도 나왔다. 먼 3층 위에선 박수 소리가 울려나왔다. 그러고는 조용하다. 조용해지 얼마 만에 혀는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맨머리 바람인 채 다시 한번 될 대로 되라고 시내서 그중 동뜬 성북동에 있는 친구에게로 달려오고 만 것이다. 해서 도망을 쳤다라는 그런 내용이네요. 자, 그럼 9번으로 한번 가서 자,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게 무엇이냐라고 했어요. 정답은 1번인데 현은 대회장의 지위의 고하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이 집결한 것에 크게 놀랐다. 자, 지금 보면은 지금 보면은 그 모두 국민공회 예장 작품 총독도 무슨 작가, 조성도 무슨 작가, 예복의 중국의 서술이 풀고 일본 작가 누구, 만주국 작가 누구, 조선문화 생긴 이유 어마어마한 집회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걸 봤을 때 지위 고하를 가리지 않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틀렸어요. 왜 틀렸냐? 지금 보면은 국민국으로 총독도 무슨 각하, 조선군 무슨 각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지위가 높은 사람들, 그죠?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문인들이 모여 있는 것이지 하는 없어요.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지 지위가 낮은 평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 대회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위의 고하를 가리지 않고라는 말은 틀렸다. 이해됐어? 자, 그럼 해결됐죠? 자, 이거 가지고 질문 있으신 분? 8회.
말 그대로 짧은 문자, 즉 수식어가 없어. 꾸며주는 말이 없이 문장이 굉장히 짧게 가는 거. 즉 지문을 봤을 때 한 줄, 두 줄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다. 거의. 그래서 막 한 줄에 막 문장이 두 개 막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개, 세 개씩. 그런 것들. 그러니까 만약에 짧은 강론자 사건 속도를 정리하는 거면 오상원의 유해라는 작품을 보시면 돼요. 오상원의 유해. 그거 읽어보면 문장이 굉장히 짧아. 뭐 총을 겨눈다. 뒤를 돌아보지 뭐 눈이를 걷는다. 총소리가 난다. 뭐 이렇게 쓰러진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간결하게. 그게 간결하고 짧고 간결한 문장을 사건 속도와 함께 전개하는 게 바로 오상원의 유해라는 작품에서 나타납니다. 오케이? 또 질문 있으신 분? 공서요? 지금 질문하면 역적이 되겠다. 그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